자,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연설도 들었듯이 이제 앞으로만 40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 어떻게 된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제 또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저는 뭐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저쪽이 네 분이 봉합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준석 씨는 아주 교활하게 그냥 20대 남자들만 어떻게든 지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박빙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면 10%만 올라가도 네. 몇십만 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십만 표 막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얄팍하고 비열한 술수죠. 사실 남성도 여성도 다 차별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삶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또 예를 들면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를 네. 고민하는 게 정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전한다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걸어서 민생 속으로 그 다음에 경제 민생 홍보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네. 설날 때 모여서 설 전에서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 두보다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네. 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김건희 윤석열의 무속 논란, 비선 실세 논란 아니겠습니까? 불과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너무나 처절에 당했는데 네. 또 그게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주 MBC 스테이트 방송은 반향을 많이 못 일으킨 면이 있지만 네. 그 이후에 MBC 스테이트 방송 이후에 우리 오마이TV도 지금 300만 정도 받고 네. 그다음에 각종 그래도 뜻 있는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일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두 번째 설날을 모이면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 안철수 싫어 욕만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네. 최고의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한국경제신문 정경련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제 민생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능력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설날 때 설날 민심에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범민주 진보 세력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경제로 민생으로 미래로 평화로 상생으로 나간 후보다. 그런 비전을 널리 알리고요. 네. 그다음에 소확행 윤석열에 따른 심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소확행 공약만 벌써 지금 50개가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오마이TV 나와서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활동하면서 여러 번 소개했었잖아요. 뭐 이동통신 요금 할인받는 방법, 뭐 철도 마일리지를 이제 안 날리지 않고 우리가 쿠폰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손잡이 박스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들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하자부터 기억납니다. 시작해가지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있어서의 이재명의 성과와 비전, 그 다음에 국민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소확행 공약들, 네.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치. 이제 문재인 정부 됐을 때 우리가 제안해갖고 이제 바뀐 것 중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됐거든요. 명절에 고속도로 너무 막히는데 또 명절에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고향 갔다 오게 해주는 게 정부 도리는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론은 저는 설날 전후에서는 네. 다시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네. 이번 주 내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계속 리스크가 터져 나오는데 이 리스크가 조작된 리스크가 아닙니다. 실제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네.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까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오빠, 윤석열의 처남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캠프에도 개입했죠. ESIND 그 부동산 투기에도 개입되어 있죠. 요양병원 비리에도 개입되는 응 나오죠. 느닷없이 YTN에 인터뷰해가지고 우리 동생은 교육 사기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뭐 술도 한 잔 못 먹어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고발하고 온 게 이건데요. 네. 예. 이거 한번 편말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죠. 잠깐 보겠습니다. 큽니다. 커. 양평읍 공흥리,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된 저기고 두 번째 강상면 병상리, 세 번째 양평 백안리, 네 번째가 강상면 교풍리. 여러분 양평에서만 무려 4곳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흥리는 농지법 위반하고 시시계획인가 특혜받고 지금 나오네요 화면이. 예. 그다음에 개발부담 17억에서 영원돼 버리고요. 강상면 병사님 5필지인데 김건희가 가등기라는데 네.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게 명의만 맡겨놓고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게 가등기했고 최은순이 25억을 여기서 대출 받았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차명보 의혹이 굉장히 짙은 거죠. 차명보위는 그냥 무조건 탈세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양평읍 백안리 같은 경우도 최은순이 10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농부인 것처럼 샀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최은순이 농부입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농부입니까? 네. 이 사람들 거의 무속인급이고 최순실급이고 네. 전국에 최순실, 김건희의 확인된 부동산만 지금 25건이 넘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어디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요양병원 비리꾼들입니다.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1000평을 아직도 버젓이 가지고 있어요. 고위검찰 사회를 두고 고위검찰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양평 공흥리에서 강산면 병상리에서 양평은 백안리에서 강상면 교평리 오니까 여기도 김모 씨 땅인데 또 최은순이 여기서 25억이나 대출 받았어요. 아니 남의 땅으로 어떻게 25억 대출 받습니까? 누가 담보를 제공해 줍니까? 네. 그래서 양평에서만 4군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 4차 고발했습니다. 예, 이제 공흥리로 1, 2차, 강상면 백안리 병산리의 차명보유로 3차, 양평 백안리하고 강상면 교평리하고 4차. 네. 농지법 위반, 이유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너무너무 안진걸 소장이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네. 이때 당시에 이 윤석열 일가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런 양평군을 거의 투기공화국 비리공화국으로 만들 때 양평 군수가 김선교였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 지금 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해버립니다. 작년 8월달에 그 윤석열과 새누리당, 국민의힘당 초선 의원들 간담회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 후보랑 친분이 있다는 걸 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님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시절에 내가 술을 여러 번 같이 먹었다. 그리고 대구로 떠나실 때도 이별주도 함께했다라고 나와버립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백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김성교와 윤석열이 여기서 술을 자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 군수랑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냥 아이고 양평군 물 맑고 해 맑는 이야기만 했을까요? 자 이미 여주지청장 시절에도 여주지청장 되기 전에도 최은순과 김건희가 내가 고위검찰에 사이가 있다. 내가 내 남편이 고위검찰에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김성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땅을 4군데나 막 투기를 하고 양평 공리에서 수백 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더더욱이 김성교는요 2010년에도 기소가 됐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2014년에도 기소가 됐고요 2020년에도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기소되면 무슨 생각? 누구한테 수사받죠? 검경에 수사받고 검찰에 기소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서장이 누군지 해당 지청장이 누군지 관심 있을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관심. 로비를 할까 안 할까요? 그건 뭐 A, B, C 그러니까 뭐 로비를 무조건 했다고 저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술도 자주 마셨으면 김성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둘이 입장에서는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양평에서 지금 너무나 양평을 사랑하여 양평이 너무나 땅을 사랑하여 이렇게 강가 주변에 요지에만 땅을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명백한 투기자, 농지법 위반이자 부동산 차명 보유자, 탈세이자, 강제집행 면탈 의혹이요. 김성교랑 결탁한 직권남용과 뇌물로 그다음에 국고손실로까지 지금 엄청나게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안진건 소장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덮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오늘의 정도예요. 의혹을 내일의 의혹으로 덮고 오늘의 망언을 내일의 막말로 덮고 있는 거고 그러다 윤석열 씨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망언하니까 아예 예를 들면 기자 토론회라든지 기자들까지 질문을 계속 피하는데 저는 기자들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언론인들께.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이 녹취록 공개돼서 엄청난 무속 제2부속실 없애고 제2의 최순실 세력들이 제2무속실을 만들려고 한다는 풍자까지 돌 정도로 엄청난 비판이 받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 묻지 말아라고
하다가 또 그래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묻지 말라니까 하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리죠. 네. 반말로. 아니, 마스크도 제대로 안 네.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 기자들이 공적인 지위로 공적인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반말로 더 이상 묻지 마라 하고 가버립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기자 수첩을 안 않습니까? 근데 보면 윤석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수칙 위반하고 여러 명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고압적으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서 이거 하나 지적하나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랬다 심상정 후보가 이랬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네. 기자들의 막말하는 반말하는 진보에서 가루 돼버렸을 겁니다. 먼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에서 나오는 것 같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국민의 그럼요.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그 질문 자체를 이런 질문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반말로. 네. 얼마나 그건 국민에게 반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비리 공동체요, 무속 공동체요, 비선 공동체인 윤석열과 김건희 말로 다 드러났잖아요. 서로 영적 인기가 있고 그래서 무정스님 연결셨고 검사가 될 상이요. 그러면 계속 이 특수한계에서 당신 중앙지검이 될 것 같다. 네. 당신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럼 조국을 제거해야 된다. 이를 저지르자. 이를 키우자. 이랬을 가능성이 지금 녹취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충분히. 무섭습니다. 네. 섬찟합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다. 합리적인 섬뜩하다. 의사결정이 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의사결정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을 접수를 해서 네. 뒤에서 이들이 말하면 뭐 심지어 김건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진짜 캠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다 개입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면 더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 들었던 게 윤석열 캠프는 3중 구조다. 선대위는 그 당의 선대위 그 공적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이라는 네. 그런 측근이 있고 또 하나는 서초동에도 캠프가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그건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콘텐츠 말고 정영인 경영심 의장하면 무슨 국당도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국힘당이 아니라 굿힘당. 예. 굿하는 당이 제2의 부속실을 제2 이런 부속실 얘기도 없앤다 하던데. 윤석열이 이야기했으니까 제2 부속실 없애고 네. 제2의 친윤 세력들이 제2의 무속실을 만든다. 아,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 거다라는 의혹과 함께 네. 국힘당이 아니라 굿힘당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당의 힘이다. 음. 이런 풍자가 도는데 저는 전국의 종교인들이 이쯤 되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무속이라든지 미신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토속 신앙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따르는 분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륭아복을 점치고 삶이 피곤하니까요. 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뭐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하지만 정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합리적인 세계적인 종교들도 개입을 하지 않도록 종교 분리를 헌법에다 그렇죠. 규정해 놨습니다. 네. 하물며 내노라 하는 종교들도 투명 합리로 운영되는 종교 집단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됐을 때는 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합리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종교를 믿지 않은 국민들로 소외도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네. 이 자들은 지금 인증받지도 않은 일종의 사이비 또는 미신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물론 이제 그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네.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무섭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른바 국정을 농단하는데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김건희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속이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